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덥고 밤에는 쌀쌀해 큰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제18호 태풍 미탁이 발생해 북상 중입니다. 내일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우리 지역은 개천절달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또다시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낮 기온이 26도에서 최고 29도까지 치솟으면서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다시 쌀쌀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풍 타파의 영향이 채 아물지도 않은 채 제18호 태풍 미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로선 개천절인 목요일에 목포 남쪽 해상에 상륙한 뒤 남부 내륙을 그대로 관통해서 금요일에는 독도 부근 해상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태풍 미탁도 지난번 타파와 비슷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 지역은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놓일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과 포항이 28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로는 낮 동안에도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18개월째 잠잠하던 지진이 지난 26일 또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2.3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깊이가 얕고 2년 전 5.4의 포항 지진 진앙지와 인접해 많은 시민들이 놀랐습니다. 2년째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진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26일 새벽 2시 57분 포항에서 발생한 여진.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의 진앙지와 불과 4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반 동안 잠잠했는데 여진이 다시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사실 3시 무렵에 벌떡 깼거든요. 깼는데 제가 그냥 잠에서 깬 줄 알았어요. 그래서 TV를 틀었는데 그게 지진이었더라고요. 그냥 공포를 계속 가지고 사는 거죠. 포항 지진 이후 규모 2를 넘는 지진은 무려 114차례나 이어졌고 그중 약 90%인 101건이 지열발전소가 있는 북구에서 발생한 여진입니다. 더구나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난 3월 지열발전소 때문으로 결론났지만 후속 조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포항지진특별법도 국회에서 2년여를 표류하다 이틀 전에서야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화가 날 지경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진 난 지가 2년이 다 돼가면서 불구하고 전혀 무엇이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잇따르는 여진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 포항시도 이번 지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조사단이 신속하게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24시간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터나 연구원 같은 것을 지열발전소 부지에 포항 지진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 스위스 바젤에서는 10년이 지난 뒤에도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언제 여진이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는 더디기만 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해 6월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가 이르면 다음 달 영구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7일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에 따른 안전성 등을 심사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를 받았고 다음 달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에 대해 최종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30년 만인 2012년 운영 허가가 끝났지만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발전을 재개했고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일부 중학교 CCTV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하기로 하고 포항과 경주, 안동 등 중학교 53곳의 건물 밖 CCTV 530여 대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이나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 도내 23개 시군 전체와 CCTV 연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안동은 다목적 댐이 2개나 있고 물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안동호 상류에 과감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관광지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반 자연휴양림입니다. 안동호의 뛰어난 경관에다 주변 산속로는 고급스러운 휴양시설을 연상케 합니다. 경상북도가 기존의 휴양림 외에 추가로 건립해 올해부터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현대적 외관과 깨끗한 내부 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2만 2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하는 등 이미 주말에는 예약이 완료될 정도입니다. 산림과학 박물관, 생태숲 등과 연계하여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 장소 제공과 도시에서 누릴 수 없는 산림 체험 기회의 장이 되면서 경북의 대표 휴양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과 연결된 안동시 도서면 서부리 부교는 이 일대를 찾는 관광객이 한 번쯤은 건너보는 명소가 됐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는 세계 선비문화공원과도 산책로가 연결돼 있고 특히 2021년에는 이곳에 우리나라 최대인 길이 750m의 현수교가 들어섭니다.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좌우로 연결되는 순환형 탐방로와 호수를 가로지르는 현수교는 안동호 관광부흥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도산서원, 3대 문화권 사업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안동호 상류에는 도산서원과 한국국학진흥원, 264 문학관 등 우리나라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배울거리까지 갖춘 안동호 상류가 국내 최대의 수변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대학원으로 포항공대와 광주과학기술원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텍은 올해 1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연간 20억 원씩 5년간 90억 원을 지원받고 평가를 받아 최대 5년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AI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달 초 한국과학기술원과 고려대, 성균관대 등 3개 대학에 이어 이번에 2개의 대학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올해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내년 3월부터 학과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포항 철길숲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시민 삶의 질 향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은 전국 905개 균형발전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과 추진체계 적정성, 성과 목표 달성도, 지역경제 발전 및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철길숲이 도심 녹지축을 형성해 포항 시민의 약 40%인 20만 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철길숲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도 경관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경찰이 요즘 왜 이러나 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신임 송민원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한 것이 청렴과 공정인데 경찰의 비위와 기강해이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경찰청 소속 A경정은 알고 지내던 여성을 모텔에 32시간 감금한 채 폭력을 행사하고 유사 강간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A경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7월엔 지명 수배자에게 수배 정보를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주차 민원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위들이 잇따라 형사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약 투약 피의자를 눈앞에서 놓쳐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는가 하면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 개인 일탈로 볼 수 없는 만큼 경찰 자체 청문과 감찰 기능이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엄중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 전체 문화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루어진 수사 과오 인정도 대구경찰청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수사 과오로 인정된 건수는 대구경찰청이 18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경찰청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수사 이의 신청도 대구경찰청이 420여 건으로 많은 편이고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기피한 건수도 2014년 49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집창촌이었던 자갈마당 성매매 업주로부터 상납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경찰 11명에 대한 수사는 넉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해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학교에 사용된 성면 제거 작업이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제거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 학교 성면 제거가 시작한 이후로 2018년 12월까지 3년여 동안 전체 학교 성면 면적의 33.2%만 제거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은 2027년까지 학교에서 완전히 제거할 계획인데 시도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진군은 왕피천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최근 마무리한 데 이어 부대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대로 내년 4월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왕피천 케이블카는 근남면 엑스포공원과 해맞이 공원을 잇는 총 연장 715m로 152억 원이 투입돼 건설 중입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왕피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와 각종 새를 관찰할 수 있고 망향정 등 인근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포항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지역 예술가들이 힘을 합친 꿈틀로를 아실 텐데요. 꿈틀로 갤러리에서 현대 한국 회화의 최신 흐름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세아 아나운서입니다. 색을 칠하고 사포로 갈아내는 과정을 반복해 완성한 그림입니다. 색채를 입히는 것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투명하고도 깊은 여운을 줍니다. 상세한 묘사 없이 먹으로만 그린 나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맥이 살아 있습니다. 두터운 철분 한료가 마르면서 생긴 실금입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회화 분야에서 주목받는 경기도 파주 휴 네트워크 창작 스튜디오의 입주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초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평균적인 감정과 표현을 재현하고 익숙한 풍경에서 새로움을 보기도 하며 부조리한 경험을 벌거벗은 자화상으로 표현한 20대 작가의 작품도 재밌습니다. 꿈틀 갤러리에서는 지금까지 80여 회 정도 전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 전시를 통해서 앞으로도 포항 지역의 다른 지역의 작가님들이 꿈틀 갤러리를 이용해서 전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조성된 꿈틀로에는 24개 팀이 입주해 있으며 다양한 예술 분야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전시와 공연입니다. 제27회 포항시 서예대전이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연극 포항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경주시립극단 정기공연 치술신모가 경주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박세아입니다. 이번 주부터 동해 전 연안에서 오징어 어장이 소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주간 어황 정보에 따르면 이번 주 오징어 체납기 어업은 러시아까지 올라갔던 살오징어 어군이 남하 회유하기 시작해 동해 전 해역에 걸쳐 폭넓게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동해안에서는 체납기 어선 500척이 평년보다 61% 적은 253톤의 오징어를 잡았습니다. 경주시는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복합행정성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주요 항포구와 연안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육상 단속도 병행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조업구역 위반과 암컷 대게 등 불법 어획물 포획, 유통, 불법 어구 적재 사용과 무허가 어업 행위 등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낮 기온이 26도에서 최고 29도까지 치솟으면서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다시 쌀쌀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풍 타파의 영향이 채 아물지도 않은 채 제18호 태풍 미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로선 개천절인 목요일에 목포 남쪽 해상에 상륙한 뒤 남부 내륙을 그대로 관통해서 금요일에는 독도 부근 해상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태풍 미탁도 지난번 타파와 비슷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 지역은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놓일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과 포항이 28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로는 낮 동안에도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